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뭐 지나가는 차트들을 보고 계시죠, 그죠? 참 시장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의 모습들도 그렇고 뭐 어려운 시장이 진행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엊그제 끝난 미국 시장 모습부터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제 금요일 날 뭐 하락폭이 좀 셌어, 그죠? 다우지수가 1% 하락하고 나스닥 2.55%뭐 시작하면서부터 줄줄 세서 뭐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센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2.55%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 일단 그죠? 브로드컴이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이긴 해도 그죠? 종가까지 이렇게 2.5%뭐 나스닥 기준으로 급락을 했는데 만약에 먼저 하락했었던 애플까지 세게 하락을 했다면 뭐 지수가 참 암담하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엔비디아부터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전 저점 근처까지 뭐 또 온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판단은 나는데 엔비디아가 브로드컴 하락하고 하면서 지금 뭐 100달러 그죠? 100불까지 내려온 모습이지. 근데 이제 요 파란 라인 부분은 지지가 좀 보일 수 있는 라인이고 이전 저점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온 부분이어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세게 하락을 했느냐? 사실 금요일 날 발표된 8월 고용, 8월 실업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발표였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용과 관련돼서 실업률은 4.3%에서 4.2%로 나왔으니까 양호하게 나왔지. 그리고 시장 예상치처럼 나왔고, 그죠? 이미 4.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 자, 이제 8월 비농업 일자리는 14만 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뭐 16만 4천 개보다 약간 적었어, 그죠? 고용 부분이. 그런데 그 전달 발표된 6월 그리고 7월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다 하향 수정됐어요. 6월 달에 수치가 17만 9천 개로 나왔었는데 11만 8천 개로 거의 뭐 6만 개 일자리가 하향 조정됐고 7월 달도 11만 4천 개에서 8만 9천 개로. 그러니까 못 넘어. 미국도 그 큰 나라가 그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수치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월 달 특히 7월 달에 11만 4천 개로 충격적이었다라고 해서 ISM 쇼크와 함께 7월 비농업 고용 지표 이 부분이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7월 달에 8만 9천 개였다. 물론 그때 허리케인의 영향 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감소폭이 컸었는데 여튼 10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서 8만 9천 개로 수정되니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은 거지, 그죠? 예상치인 8월달 16만 4천 개보다 14만 2천 개 증가한 거 이게 그나마 뭐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7월에 고용 감소의 4분의 3을 회복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흐름 속에서 풀타임 일자리 그죠? 풀타임 일자리가 줄고 파트타임이 늘어난 흐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계속 이야기했었던 미국 시장이 3, 4분기 11월 대선 결과 전까지는 신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니까 미국 시장이 기술주 특히 기술주와 뭐 이런 은행 뭐 해서 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뭐 소비 관련 부분이나 여기 이제 소비 관련주도 코스트코노도 뭐 하락을 했지만 마이너스 1% 정도 약세 뭐 경고하잖아, 그제? 그리고 월마트나 이런 쪽은 뭐 크게 영향이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다른 여타 섹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크게 약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수 영향력이 있는 기술주, 그죠?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그죠? 뭐 엔비디아, 그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약세를 보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기술주 부분이 주 하락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지수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해외 차트, 해외 증시 차트. 자, 이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크게 해서 자,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약세를 보여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 다우 30 종목 부분으로 보면 뭐 요 지수 지지대도 있고, 그죠? S&P 500은 그걸 깨버리면서 내려왔는데 요 흐름에 지지 라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그죠? 나스닥이 가장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흐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에서 돌아 나오지 못한 부분,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여기서 하락폭만큼의 하락을 갖는다라는 기본 지수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 범위까지 내려온 거야. 어제 금요일 날, 그죠? 그런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고, 요 라인이냐, 그죠? 종가상 모습을 보였었던 위치, 여기서 지지해 줄 거냐 아닐 거냐, 그죠? 그러니까 모양 자체의 일봉 모습은 나스닥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사실 이전 고점인 이 라인까지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여기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두세 달 조정을 양호하게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의 월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긴 해도 양호한 모습이고, 종목마다의 차이가 있고 섹터마다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만 자, 제일 궁금한 건 여러분들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냐? 당연하지, 약세를 보이지. 그런데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틀릴 거다라고 보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약한 거를 봐야 되니까 나스닥이 이런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유럽 쪽을 보면 뭐 독일 쪽, 독일은 그죠? 뭐 유럽 쪽 라인 부분에 독일은 아주 양호하잖아, 월봉도, 그죠? 일봉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도, 그죠? 유로스닥도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월봉 라인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고. 자, 이렇게 이제 하락 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자, 2년물 금리, 그죠?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3.654, 그죠? 10년물 금리 보면 3.716,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는, 그죠? 돈을 빌릴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린다, 그죠? 그러면 3개월, 뭐 5개월, 3개월 돈을 빌리는 거, 그 금리와, 그죠? 10년짜리 돈을 빌리는 걸로 따지면 10년 빌리는 게 더 금리가 높아야 정상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금리가 지금 이 금리 정상화가 됐다라고 경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아진 그 모습이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껏, 그죠? 이 단기 금리가 더 높았고 장기 금리가 더 낮은 현상, 이런 현상이 계속됐었다고.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다가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 그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그게 이제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이었어. 그게 지난번 3회 법칙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채금리가 정상화로 돌아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역전됐다가 정상화로 됐을 경우에 몇 개월 있다가, 뭐 몇 개월 수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뭐 3개월에서 10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야.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정상화됐다는 게 좋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금요일 부로, 그죠?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이 흐름이 바뀌면서 정상화가 되는 흐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자,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더 약해진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탄이라잖아요. 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건 여하튼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안 좋은 거,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 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 부분은 기대도 없고 중국이 안 좋은 상황 이렇게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은 시장 미국이 조정받는다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조정받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염없이 허벌나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경기도 안 좋은데 그죠? 버티면 버틸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나마 미국 시장의 경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까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 우리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경기 민감주나 우리 주식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이거를 반영하는 게 유가지. 그죠? 유가가 그죠? 유가는 결국 수급적인 요인도 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등락을 펼치고 변동성을 부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가는 뭐 경기를 반영하는 흐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켜놔서 왔었던 라인 부분들을 또 허물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 이제 월봉으로 보면 67불 WTI 기준. 그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뭐예요? 경기가 안 좋은 걸 지금 반영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1년으로 보자고. 그래서 지금 그죠? 1년 전 요 저점을 깼어. 금요일 날. 그죠? 이 저점을 깬다는 우리가 주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뭐 지정학적 전쟁 지금 계속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뭐예요? 70불을 깨고 67불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게 경기 악화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안 좋았어.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지금 뭐예요?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고점에 놓여져 있잖아.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시장에만 놓여져 있는 부분이 금투세라는 수급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재반 악재가 다 모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지. 그죠? 거기다가 항상 미국 시장은 9월 달에 그죠? 법인세 납부라든지 이런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있어. 그죠? 연휴. 우리가 날짜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 주가의 월별 평균으로 보면 월별 항상 9월 달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월별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먼저 요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번 주에 미국 대선 토론회가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그거에 앞서서 월요일 날 도매 재고 판매 그리고 11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거기에 22 통화 정책회의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번 주는 물가와 연관된 부분이 대부분 지표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 부분은 뭐 내려가는 건 자명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에 물가까지 올라오면 뭐예요? 완전히 3년 초과에 빠지는 거지.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6, 17, 18 요 3일이 뭡니까? 한국의 추석 연휴, 중국, 대만 이 중추절 연휴. 그죠? 그래서 요런 휴장을 앞둔 이번 주를 맞는 부분이니까 셀 이유가 크게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에 약세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자꾸 기술주는 하지 말라, 반도체는 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뭐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거기에 이제 내가 이렇게 이번 흐름에서 그죠? 특히 가장 하지 말고 가장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쪽이 저는 산업재 소재. 지금도 산업재 소재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안 좋은 부분을 내수가 안 좋은 흐름을 갖고 가는 게 뭐예요? 인구, 그죠? 인구 감소잖아. 출산율 최저, 인구 감소, 그죠? 그러면서 국내 경기 내수 시장이 얼어붙는 상황. 그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인구가 증가를 해야 나름 내수 소비가 진작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인구는 계속 감소해. 고령층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아, 고령층 인구가. 응? 그런 구조니 내수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수출이 잘 되면 수출이 국내에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내수가 일정 정도 회복되면서 고용과 고용의 증가, 소비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왜? 중국은 이미 투자의 국가에서 소비의 국가로 바뀐 상황에서 자기네들 자급자족
그 흐름으로 가고 공급 과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예요? 거기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멀어졌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표를 다 보면서 알잖아. 애플이니 삼성 갤럭시니 이런 거 중국에서 뭘 버티고 있냐고.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그죠? 중국 자체 화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자국 내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뭡니까? 반도체 쪽에서 미국이 규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아직 중국이 다 못 따라왔으니까 반도체가 좀 중국에 팔리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중국에서 뭐 어떻게 해볼 만한 게 없어. 그런 와중에 미국 쪽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득을 보는 섹터 이 정도였는데 그 섹터마저도 뭐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대선을 앞둔 설비 투자의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빌 데가 없어.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대미 수출을 더 할 수도 있었지 사실. 그런데 IRA 그러면서 이 뭡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리쇼어링 공장을 미국에 계속 짓게 하잖아. 그죠? 미국의 수출 잘 되는 섹터들은 미국 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늘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일자리 설비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앞으로는 더하다 그게. 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그나마 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이 설비 투자는 시간이 필요로 한 거지. 그죠? 요 11월 달까지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죠? 그 이유는 다시 설비 투자를 강행을 할 거니까 강행이 아니라 뭐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이연 투자가 진행될 거니까 그런 쪽은 괜찮아. 기다리면 되는 라인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쪽은 중국 제가 계속 기대하면 안 된다. 특히 중국에 사업하고 중국 쪽에 중간재 수출하는 쪽은 기대하면 안 된다. 미국도 지금은 중간재 수출하고 자본재 수출하는 걸 기대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수가 급감을 하는 요인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가 이 수출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길어지는데 사실은 그죠?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부터 좀 삐그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흐름이 산업의 구조적 흐름이 여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정권이 뭐 바뀌고 정권을 연장을 해도 왜? 제조업에 있어서 그죠? 제조업의 이 성장 어느 섹터 산업의 제조업에 있어서 성장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 성장은 20년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글로벌 어느 국가도. 그래서 일본도 위기가 왔었고.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봐서도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장치 산업 하지 말아라. 장치 산업. 그게 산업적 소재야. 중국 경기도 안 좋고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지는 흐름이라면 그게 뭐예요? 중간재.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신 것 같냐면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가 뭐예요? 산업재 소재 이런 뭐에 건설 짓고 뭐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뭐 하니까 괜찮지 않냐? 건설 경기 괜찮은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에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져 있잖아. 그게 왜예요, 여러분들? 소수, 강남, 서울, 조금 넓혀보니 서울. 여기만 괜찮은 거지 다른 데는 다 죽었어.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체감으로 느낄걸? 집값 올랐다, 월세 올랐고, 뭐 전세값 올랐다 하는 게 다 서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남. 부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데. 그걸 우리가 양극화를 하잖아요. 그죠? 못 사는 데는 계속 못 살아지고. 잘 사는 놈들은 계속 뭐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하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위기야, 사실은. 위기.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쪽은 괜찮느냐? 이거지. 그죠? 조금 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날이잖아.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받쳐주지.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럼 그쪽으로 계속 가는 동안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쪽은 피폐해지는 거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주가 좋아. 아까 여러분들 차트 보셨지만 그나마 섹터상 은행주, 보험주, 카드, 그죠? 담배, 통신, 요런 쪽만 괜찮고 나머지는 전멸이야. 이런 쪽은 왜예요, 여러분들? 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카드사나 은행들이 왜 괜찮냐면 사실 부동산에, 그죠? 부동산에 가격이 올라가고 비싼 그 뭐 아파트나 이런 쪽을 사는 쪽 라인은 신용이 좋은 고소득자들이야. 우리나라 제가 뭐 통계적으로 보는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텐데 찾아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을 해서, 그죠? 은행들에서 여러분들 대출해 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대출하려면 담보 안 잡는 적 없죠? 응? 거의 대출 다 담보 잡도 하잖아. 그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신용 있는 쪽 라인이 은행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연체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 어디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 제2, 제3 금융기관 이쪽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라고. 지금 연체율이 그쪽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런 금리를 인하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금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하고 몇 개월의 시차가 걸린다. 적어도 4개월, 5개월이 금리 인하 시작 전부터. 그때 가야 경기에 저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도표의 뜻은 여러분들 이거야. 미국의 명목 수업이나 명목 투자.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거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미국의 내수 경기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잖아. 우리나라, 요걸 보기 전에 요게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총 수출 중에 68.9%가 중간재고 30.2%가 최종재야. 68.9% 거의 70% 3분의 2가 중간재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대중국에 수출하는 게 81%, 대중국의 비중은 81% 중간재가, 대미는 45%. 그러면 이미 중국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간재 쪽이 계속 내려왔었던 거야. 산업재 소재라고 하는 철강, 화학, 조금 넓게 보면 정유라든지, 그죠? 석유 제품 이런 쪽 라인들이. 그런데 미국은 중국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 45.2%의 중간재 비중이 미국 경기도 다소 흔들리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 이쪽 철강, 화공품, 석유 제품 이 중간재 쪽은 어떻게 했냐고 더 안 좋아지지. 그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피하라고 하는 거고, 자본재인 반도체 이것도 영향을 세게 받는다. 응? 자본재인 반도체 쪽도 그게 미국 시장으로 보면 기술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야. 응?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2018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지. 2019년 거의,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중국한테 우리 무역 수지 적자야. 그런데 뭐 미국 중국한테 아쉬울 게 뭐 있어? 다 이로 붙어도 되지. 걔네들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낼 땐 쫄렸지만 사실 요번에, 그죠? 요번 그 7, 8, 특히 8월 부분에도 이 반도체 쪽에서 중국 대중 수출의 압도적 1위가 반도체고, 그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숨통을 털어줬기 때문에 반도체 여전히 대중 무역 수출이 괜찮지만 디스플레이, 자동차, 여타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는 다 뭡니까? 내려오고 있잖아. 이게 바뀔 것 같냐고, 여러분들. 안 바뀐다니까? 응? 중국의 기술이 다 따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쳤다고 우리 중간재를 사주겠습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섹터 부분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수가 반등 들어오면 조금 반등 들어오지. 응?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이다. 여러분들, 해리스가 되고 트럼프가 되고에 따라서 미국의 산업적인 변화는 있을지언정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는 똑같아. 응? 누가 더 세냐는, 누가 더 견제를 더 세게 할 거냐의 차이, 그 정도지. 견제를 안 할 리가 전혀 없어. 왜? 미국은 소비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바뀌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리쇼어링이라고 자국 내 공장을 계속 짓게 만드는 쪽에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여기서 주춤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수출이 잘 됐을 때, 그죠? 그 수출이 잘 된 나비 효과가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 퍼져야 좋은데, 잘 되는 섹터 산업은 자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미국밖에 없다니까. 중국이 이런 기술 격차 다 따라왔어. 그죠? 우리가 수출하던 이런 산업 부분 이거 자기네가 다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려면 가장 압도적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등할 수 있는 제품, 기술이 월등히 뛰어난 초격차를 벌이는 그런 산업이 있어야 중국이 갖고 가지, 우리 물건을. 그런데 여타 그런 쪽이 없잖아. 이제 반도체 하나밖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에 기대할 수출 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마저 중국처럼 대한다, 우리나라 쫄딱 망해. 망해. 아닐 것 같죠? 만약에 미국이 일본 견제하듯이, 응? 프라자비 이후 일본이 쫄딱 망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한 만큼, 아니지, 지금의 중국 견제하는 만큼만 우리 견제하면 우리는 쫄딱 망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본이, 그죠? 반도체로 막 제조 막 난리 부르스 치면서 호황 맞으면서, 그죠? 미국에 대들다가 박살났던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 전철 밟고 있는 거고, 미국한테. 근데 중국은 원체 땅덩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네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싸우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인구도 없어, 땅덩어리도 적어, 자원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또 견제를 해? 그럼 박살이지 뭐. 그죠? EU, 유럽 쪽은 각 나라마다 특성마다 틀리니까. 그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좌파에 붙었다 우파에 붙었다, 응? 막 이런 쪽이잖아. 그러니까 그쪽 라인은 믿을 수가 없고. 그럼 그 나머지 동남아,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정도 있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 경제 전망 이런 쪽 라인 보게 되면 2070년, 2050년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쪽 라인 나라들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 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인구 저출산으로 인구 푹푹 감소되는 나라, 양극화의 최고조의 나라, 좌파 우파 분열된 나라. 그죠?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나가면. 그죠? 우리나라하고 수출 구조나 흐름이 비슷한 대만, 그죠?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 대만 일본이 우리나라 어차피 수출 국가고, 그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게 대만하고 일본이잖아. 그나마 우리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죠? 그런데 대만보다도 못하고, 우리 시장 지수 차트 보게 되면 대만, 니케이 얘네들도 떨어졌지만, 응? 얘는 아직도 올해 초로 보면 다 플러스잖아.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올해 초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없었어. 연봉, 음봉이고, 그죠? 4% 떨어졌네. 이제 코스피는, 코스닥은 올해 18% 떨어졌고, 그죠? 다른 나라 다 괜찮은데 우린 대만, 하다못해 독일이나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비슷한데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그런 특성까지를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구조적 흐름으로 보면 참 할 게 없다. 암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얘기만 하면 또 그거 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대만이나 일본은 저렇게 우리 시장보다 나은 모습을 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조금 틀리지. 그죠? 대만은 TSMC, 그죠? AI 공장 TSMC에 의한, TSMC와 후공정 업체들, 이게 전체적으로 AI 특수를 맞으면서 힘을 지금은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원체 그 비중이 높고,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 TSMC하고 좀 경쟁력 있게 좀 해가지고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잡잖아 지금. 중국의 옛날 구형 반도체나 수출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나마 하이닉스가 HBM 그거 하면서 좀 반응해 준 거지. 그죠?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IT 대만의 비중이 크지만 우리나라 IT보다 주가 흐름이 더 양호한 게, 그 경쟁에서 밀리니까. 인텔도 그거 제대로 못하니까 박살난 거고.
여튼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중간재 이제 가공 단계별로 봤을 때 자 이제 대미 수출 증가율과 한국 가공 단계별 대중 수출 증가율을 보자고. 이 중간재가 요 녹색이야. 그죠? 대미 수출도 그러니까 대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커졌어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이제 미국의 설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제? 그런데 미국은 뭐 그 이연 투자가 다시 생기면 돌아 나올 거니까 그나마 중립적이고 자본재 하늘색 미국에서도 내려오고 있고 소비재 내려오고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 야 너 그 소비재 쪽이 그래도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소비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내구 소비재인 부분. 그제? 그러니까 고가의 물건, 가구나. 그죠? 가구. 뭐 자동차.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소비재 쪽에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제? 비싼 쪽 라인. 화장품은 비싼 게 아니잖아. 대중국도 요 근래엔 중간재가 조금 늘어났었어. 그죠? 7, 8월 달에. 자본재도 뭐 조금 증가하다가 내려왔지만 소비재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재도 종류가 많지. 제가 이제 그 큰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튼 요런 가공 단계별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뭐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거기에 이제 그 수출 품목에 우리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자동차. 그죠? 그럼 미국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컴퓨터, 기계, 전력용 기계, 합성 수지. 그죠?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쪽 라인 부분이 그쪽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중 수출이 높은 쪽, 반도체 35.7%, 합성 수지 뭐 이런 쪽 부분 쪽이 있는데 화학, 뭐 석유 제품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요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요런 대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죠? 잘 되는 것도 내려오는데 안 됐던 것들은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요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뭐 엄청나게 계속 주시장이 떨어져야만 하냐? 그건 아니지, 그지? 중간중간 그리고 중간중간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흐름 섹터 부분이 더 나으냐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기술주들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지만 그죠? 엔비디아가 뭐 이익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러나 절대 영업이익이 붕괴되지 않는 흐름이면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나은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먼저 빨리 많이 떨어졌다고 뒤늦게 엔비디아가 내려온다 해서 그죠? 앞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좋고 엔비디아가 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왜? 더 좋고 영업이익이 나니까 내려온 엔비디아 1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 섹터의 모멘텀이 희석됐다는 거지. 그 기업 자체의 순위가 바뀌는 건 아니야. 실적이 안 좋은데도 AI 성장성 때문에 올라오고 그 바람을 타서 같이 따라 올라왔던 애들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뭐 3개월 후든 6개월 후든 다시 올라오려면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올라와야지. 그죠? 엔비디아가 올라오든 아니면 그 엔비디아를 대항해서 AI 칩,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AI 칩을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등장해야 그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올라오지. 그죠?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계속 가장 좋은 AI 가속기를 계속 만드는 흐름으로 가고 경쟁자가 없다면 또다시 올라오는 건 엔비디아겠지. 그죠? 그런 흐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보면 금요일 날 나스닥이 2.5% 떨어졌어. 그죠? 일봉상. 이틀치 반등이 미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선이 중요한데 이틀 반등하면서 여타 뭐 브로드컴이 안 좋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항받고 떨어졌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폭자체로는 뭐 여기서 요 추세를 깬 폭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안 내려왔네. 여기를 보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네. 여기까지. 그제? 조금 더 남았네. 내려올 범위가. 주봉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주봉은 깼고. 요 정도. 그제? 16,500 나스닥 기준으로는 16,500까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는 있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보면 미국 시장이 2.5% 미국 시장이 2.5%를 떨어졌어. 그죠? 근데 우리 시장 코스닥은 2.5% 미리 떨어졌네. 금요일 날.
그죠? 2.5% 떨어졌잖아. 코스피가 1.2%. 그럼 우리 시장은 내일 뭐예요? 요 2520, 요 정도 2510과 2520 거래소 기준으로는 1% 정도 더 내려오면 되고, 그죠? 코스닥은 뭐예요? 더 약한 흐름이니까 요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와야지. 700포인트에서 요 어디에 69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는. 그제? 그런데 이제 반등을 하려면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박에는 하나도 없어. 우리 시장에. 아까 일정표를 봤지만, 그죠? 이번 주 이후에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 앞둔 주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힘이 세지 못한 상황. 그럼 뭐예요? 반등하더라도 뭐 하락하고 하락한 부분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나마 금요일 날 아시죠? 금요일 날 외인들이 그죠? 선물 계속 두드렸잖아요. 매도. 그죠? 그런데 장 다 끝나고 나서는 플러스로 돌았어. 그나마 요거 정도. 현물도 장중보다는 조금 줄어든 정도. 왜냐면 지금 우리 시장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외인들이 뭡니까? 주식은 잘 매매를 안 해. 선물 가지고만 컨트롤하고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만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죠? 지금 코스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인이 매도한 액수, 절대적인 액수에 비하면 2.5% 심하게 떨어졌지. 그죠? 왜? 매수를 들어오는 매도세가 센 게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오는 받쳐줄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보신 거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종목들이 다 거래도 없이 계속 쭉쭉 빠져. 그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틀린 게 지난번에는 급락했을 때 외인들이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형상을 보여줬는데, 그죠?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풋옵션도 매수하고 콜옵션도 매도하고, 그죠? 선물 가지고 밑으로 내리치는, 장중에 내리쳐서 지수를 하락시키려고 아주 의도 흐름을 가지면서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 역력하게 움직이잖아요. 왜? 다음 주가 뭐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 이후 다음 주가 연휴라는 걸 알고 있고 연휴 앞두고 조금 더 내리면 그죠?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락 부분이 이 급락 이후에 급반등했었던 걸 다 깨먹고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최종은 여기 근처까지도 와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코스닥은.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야. 왜? 우리 시장은 금투세 때문에도 이 영향이 안 좋은 흐름을 함께 갖고 있다. 즉 절대적인 피해가 코스닥이고 거래소보다. 그래서 거래소는 그나마 버틸 공간이 있는데, 그죠? 거래소는 코스닥하고 틀리게 하락을 했어도 그 이전 절대적인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그죠? 절대 싼 지금의 위치도 싼 위치에 있어. 그런데 코스닥은 왜 코스닥이 영향이 더 크냐면 코스닥은 성장주가 많잖아. 실적주보다, 가치주보다. 그죠? 뭐 로봇이니 뭐 하다못해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 지금 나오는 실적으로는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가 없지. 그죠? 적자 나는 바이오도 무지 많고. 그러니까 거래소는 실적이 나는데 인기가 없고 해서 PBR 1도 안 되는, 그죠? 청산가치도 못 되는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싸지만 코스닥은 절대적 가치로 보면 아직도 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그죠? 여러분 대부분 기업들 보세요. 코스닥에 실적 없고 앞으로 향후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있는 거, 그게 대부분이야. 주식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700포인트도 코스닥은 싼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그러면 750, 800, 900도 썼는데 그때는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도 향후에 이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프리미엄을 이만큼 줬었다면 지금은 금투세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만큼 줬던 성장 프리미엄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 중국 경기 원래 안 좋아서 앞으로도 나아질 힘이 크지 않아. 미국 경기 좋던 게 조금 안 좋아지는 논란의 소지.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투자를 이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민감주나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본재나 중간재 이쪽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소비재 쪽 부분에 있어서 소비재, 그죠? 소비자가 그나마 답인데,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 비싼 고가 명품, 그죠? 고가 부분, 고가 화장품, 뭐 어느 섹터도 마찬가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든 고가 부분은 덜 팔릴 거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뭐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경기 모멘텀이 희석되는 과정에서 뭐예요? 나름 대안을 찾는 흐름으로 봤을 땐, 그죠?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무지 좋아서 주식을 이쪽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전반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대안을 따지자면 이쪽이 더 낫다. 너무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금요일날 시간에 1% 내외시 다 떨어졌더라고, 그죠? 왜? 뭐 시간 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스닥 선물 심화됐고, 그죠? 거기에 유럽 시장 약세고,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뭐 시간 내에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떨어진 폭들이 크기 때문에 시간 외에 팔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 왜 반대매매가 나올 거 아니야. 반대매매 통지 갔을 걸. 왜 금요일날 대부분 섹터가 다 떨어졌잖아. 바이오 일부 종목 빼고는. 그죠? 그래서 너무 떨 필요 없어. 자, 그런 가운데 아까 뭐 크게 큰 건 이야기를 했고 월요일날 이제 하원 생물보안법 표결 9일에서 13일까지 뭐 이거 표결한다 그러고 뭐 중국 CPI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해리스 대선 트럼프 대선 후보 TV 토론이지, 그지?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지금은 뭐 해리스가 소폭 우위지만 그러면서 뭐 해리스가 지난번 미실현 그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이것도 좀 줄였더라고, 그죠? 뭐 그런 게 여하튼 조금 좌에서 바이든보다는 조금 좌에서 중도층을 흡수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반면에 트럼프는 달러와 결제 이 부분을 탈피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100% 추가 관세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죠? 두 사람 누가 되든, 그죠? 미국을 위한 그 흐름 부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8월 CPI 지난달 2.9에서 2.6%로 축소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나올 지표들은 다 뭐 그렇게 물가 지표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흐름인데 크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시장이 12일 옵션 만기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대형주 이 변경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 이제 뭐 관련 부분들을 그건 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주초 보면 그죠?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여기까지를 밀려고 외인들이 선물 그렇게 지수를 끌고 내려오면서 움직이는 건지. 그죠? 왜냐면 이제 금요일 이후는 월화수 휴가니까 추석 연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요 막바지에서 밀기에는 더 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아침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 뭐 1%, 거래소는 1%, 코스닥은 한 1.5%, 요 정도의 개파락이 나오면 장중에 양봉 냈다가 십자봉, 뭐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세게 반등할 모멘텀도 없고, 그죠? 미국 시장이 일단 우리 시장이 금요일날 뭐 선행적으로 사전 조정 받은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뭐 약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원체 이 금투세 때문에 수급 요건이 안 좋으니까 뭐 거래소는 1% 정도. 코스닥은 1.5%, 그 정도의 약세 출발을 할 텐데 미국 시장에서 주 하락 요인을 보였었던 종목이 뭡니까? 테슬라하고, 그죠? 그 다음 엔비디아, 기술주, 반도체잖아. 그러면 그 외 섹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정상이지, 그죠? 그런데 금투세 수급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부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수가 좋지 않아. 제가 지수가 좋다는 있으면 저는 섹터를 확장하는 사람이야. 그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섹터를 확장하지 않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내려온 부분인데 거의 막바지 흐름의 완. 단기적으로는 그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돌려 세울 만한,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내일 개파락이 그 정도라고 보는데 돌려서 세게 가기에 부담스러운 뭔가 해결되는 게 있어야 가잖아. 그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 둔환이 침체니 이것도 금방 논쟁이 사그라질 부분이 아니야. 그죠? 금투세 이것도 9월 24일 날 민주당 그 토론회 때까지는 크게 뭐 이게 바로 안 할 거다 이렇게 될 부분도 아니야. 그죠? 그러면 많이 떨어진 거 수급적으로, 그죠? 수급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내일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서 돌려주는 모멘텀 그 정도를 기대하는 정도지.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와중에 뭐 그 자세한 물가 예상 이전 수치는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여하튼 뭐 애플 아이폰 뭐에게서 뭐 신제품 해가지고 LG 노텍 수혜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지금 애플이 뭐 아이폰 16을 뭐 중국에서 조금 더 파느냐 안 파느냐 이 문제보다 미국하고의 중국하고의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 가면, 그죠? 애플이 센세이션한 흐름 이 부분이 아니라면 애플이 뭐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죠? 그냥 애플 충성맨들, 애플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애플을 구매하는 그 정도의 그 흐름이지 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 공개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고, 그죠? 미국 시장에서 요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금요일 날 애플이 지수를 방어해 주긴 했어. 그건 뭐 토론회 이건 해봐야 하는 거고, 그죠?
ECB 통화정책 회의. 뭐 이건 6월 달에 금리 인하 했으니까 그죠? 이번에는 동결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를 지켜보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캐나다가 실업률이 좀 증가를 했지. 그죠? 그런 부분들. 거기가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있네, 참. 그죠? 그런데 뭐 이 종양학회 한다고 뭐 바이오가 세게 올라갈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요 생물보안법 표결에서 통과했다 하면 그때 이제 뭐 CMO나 CDMO나 뭐 삼성바이오나 뭡니까 뭐 그런 쪽에서 잠깐 반등할 거지 지금 저는 바이오를 들어가고 뭐 할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니까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든 시장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피난처다.